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3,300만 원으로 계좌를 운영한 지 9개월 반 지나고 있습니다. 수익금으로는 1,800만 원 조금 넘게 나오고 있고요.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는 54.9%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 수익 기준으로는 월 5%날 때도 있었고요. 뭐 10몇 프로씩 날 때도 있었고, 뭐 시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간을 놓고 보면 대략 5%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수익률 50%는 조금 초과 달성을 하고 있고요. 2차 목표인 연수익률 80%에는 아직까지 약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월달 이후로 6월달과 7월달 약 한 달 반 정도 이상 매매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엑셀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 차트로 보면은 이때가 날짜를 보면요. 5월 17일이고요.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했으니까 약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을 수익 없이 횡보가 됐습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눌림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눌림을 원하는 자리까지 주지 않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좌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고요. 어제 오늘 보유 종목들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계좌가 박스권을 살짝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빨간색 선 계좌의 수익금은 수익 곡선은 이렇게 약간씩 계속 우상향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 기간을 놓고 보면은 대략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1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투자를 하는 개인들의 그 심리 상태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수익 나지 않는 시간이 1주, 2주, 한 달 이상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약간 좀 조급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해오던 매매를 크게 어긋나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런 계좌에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좀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꾸준히 수익이 나는 매매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한번 보면요.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매도가 되었고요. 이틀 전에 매수가 되었었는데 이틀 만에 좀 빠르게 매도가 되었고 거래 대금 자체가 워낙 좋았고요.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일봉상 큰 눌림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약간 눌림을 줬었고요. 큰 눌림은 고점에서 이렇게 준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이틀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분봉으로 한번 보면요. 이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매매 마크 표시를 보면요. 여기에서 하락할 때 예약 주문 걸어 놓았던 구간에서 매수가 되고 반등을 당일에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목표가는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매도 가격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수익을 줬다가 뺏었다가 다시 줬다가 또 이제는 마이너스까지 줬다가 또 수익 줬다가 다시 뺏었다가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 횡보를 쭉 하더니 장 마감 직전에 이렇게 급등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사고 팔고 뭐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 번 수익을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단순하게 예약 매매로 최대한 매매를 단순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 가격까지는 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예약된 가격에 매도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가 완료가 되었고요. 보유 종목들 보면은 뭐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죠. 엔디포스가 오늘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장중에는 21%까지 크게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 마감
부근에 이렇게 고점을 뚫는 모습까지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저점, 요 오후에 오전 10시경에 만들었던 요 저점까지 한번 이탈을 하고 나서 살짝 꼬리를 달면서 끝났는데요. 시간 외에는 또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도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고요. 이 종목이 여기에서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더 하락이 나올지 예상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영역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중 대응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예약 매매로 주로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주식에 구애받지 않는 매매 스타일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요. 이 종목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냥 내려오는 대로 방치를 하고 목표가를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 종목의 평가 손익은 다시 마이너스가 나겠지만 다른 좋은 종목들 골라서 그 종목들로 이 종목에서 나오는 그 평가손을 상쇄할 만큼 수익을 내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그런 매매인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투입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활용 차원에서는 저에게는 좀 맞는 매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또는 주식시장을 잘 보지 못하는 분들 아니면 단타 매매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최대한 매매를 단순화해서 시장에 휘둘리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종목 1번 종목들을 보면요. 서전, 기전, 한전산업 워낙에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한전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눌림을 주면은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한 차례 또 반등이 나왔고요. 서전, 기전도 마찬가지죠. 이 원전 관련주들은 거래 대금 자체가 워낙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조금 더 좀 괜찮은 이런 이격을 보여주면은 진입을 해볼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아직까지 일봉상 이런 반등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최근 이 종목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뚫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중간에 큰 반등 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낮은 구간에 상승하기 전에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해서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한국 BNC도 거의 마찬가지 동일한 개념으로 상승하고 이 박스권을 뚫어내는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그대로 내려온다면은 이 구간 안에서 한번 매매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세스 메타버스 관련주이고 대권 주자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출사표를 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이 진행될 때에도 향후에도 어떤 온라인상의 어떤 선거 운동이라던가 그런 선거 운동 어떤 정책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조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조정을 준다면은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아닌가 그런 재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KG ETS가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주고는 있는데 차트의 모습이 봉우리를 3번을 만들고 나서 지금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봉상의 모습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이격을 주면서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진입을 해볼 생각인데 시간 외 또 2.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원하는 자리를 줄지 일봉상 자리는 지금 상당히 높은데요. 실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베이스가 되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눌림을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네마스터 아직까지도 차트의 흐름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조정을 준다면 눌림 매매를 진입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승폭 대비 절반 부근은 요 정도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관심 종목 1번으로 올려놓았던 종목 중에서 일성건설은 아무래도 차트의 위치가 좀 파동이 여러 번 나온 3차 파동 이상 나온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에서 일단 조금 2번으로 한 단계 좀 내려놨습니다. 이 종목이 여권의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대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책주의이기 때문에 큰 조정이 나온다면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최근 상승 파동을 보면 이렇게 보면 절반 부근은 대략 3,800원 언저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 구간이 차트가 좀 높기 때문에요. 한 차례 더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요. 그 다음 구간은 요 파동의 절반 구간은 대략 3,070원 정도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차트의 파동 자체가 워낙에 지금 많이 나왔죠. 이게 안 눌러지나요? 이렇게 나오다가 한 차례 더 나오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이렇게 좀 단순화 해보면 이렇게 1차 파동, 2차 파동 이렇게 나왔고요. 3차 파동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커지는 파동에서는 눌림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1차 자리를 일단 패스를 하고 2차와 3차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한 타임 건너뛰어서 평상시에는 추가 매수할 타이밍에서 1차 매수 진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내려놨습니다. 차트의 위치가 좀 많이 높은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1,000원대에서 거의 5,000원까지 쭉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내려올 때 오히려 이렇게 최근에 일봉상 눌림을 주지 않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이런 종목들이 눌림이 온다면은 더 매매하기 편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눌림을 준다면은 아마 1번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대금은 좋았던 종목인데 여기에서 빠르게 조정을 주지 않고 시간을 이미 상당히 오래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올려놓지 않고 2번에서 지금 관찰을 하고 있고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자리를 건너뛰고 만약에 2차 자리까지 한 번에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때에는 진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의 위치가 많이 높죠. 이렇게 관심 종목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한 종목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대체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오늘 한 차례 더 부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세 종목 플러스 오하임 INT 이 종목은 재료는 다른 재료죠. 한샘의 최대 주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뉴스가 있는데 IMM 프라이벤 에쿼티 IMMPE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좀 생소해서 이 기관에서 한샘의 자금을 투입을 하는 요 기관에서 지분 36%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하임 INT의 지분을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 점 상한가를 갔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그렇게 자세하게 분석은 안 했고요. 점상한가 이후에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지 말지 관심 종목에서 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